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지 일주일 후 어머니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회사 동료라는 낯선 남자가 찾아와 조문하더니 저에게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따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 그런데 수령이는 전혀 모르는 여자 이름과 24살의 아들이었습니다. 당신 아버님은 30년 전부터 따로 가정을 꾸리고 계셨어요. 이제 그쪽도 유산을 요구하겠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졌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 사이 이복 형제라는 남자가 찾아와 회사 지분의 절반과 재산을 요구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아버지가 그쪽 가족에게 우리 재산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두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40년간 아버지의 회사를 위해 희생했고 제 대학 등록금도 어머니 몫의 재산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어제 그 이복 형제라는 남자가 경비실을 통해 일주일 안에 집을 비우라는 내용 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청취자님, 아버님의 갑작스러운 비부 후에 정말 예상치 못한 일들로 많이 힘드시겠어요. 네, 정말 경황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정말 법적으로 냉정하게 상황을 좀 보고 권리를 딱 파악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보내주신 내용을 보면 그 송명호 변호사님이 몇 가지 아주 핵심적인 법적 쟁점들을 잘 짚어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장 먼저 궁금한 게 역시 상속 문제인데요. 법적으로 도대체 누가 상속을 받고 재산은 또 어떻게 나뉘는 건지 이게 제일 궁금해요. 그 법적 상속의 기본 원칙부터 좀 보면요. 1순위 상속인은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 그리고 직계 비속, 그러니까 자녀들이에요. 아, 배우자랑 자녀? 네. 그래서 법적 배우자인 어머님, 네. 그리고 자녀이신 청취자님, 그리고 친자 관계가 확인된다면 그 이복 형제까지. 아, 이복 형제도요? 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되는 거죠. 다만 그 아버님과 30년 같이 사셨다는 다른 여성분은 법적 배우자가 아니니까 상속권은 없고요. 이건 분명해요. 아, 그건 다행이네요. 그럼 재산은 어떻게 나누나요? 재산 분배 비율은 어머님께서 자녀들 각자 지분보다 1.5배를 더 받으세요. 1.5배요? 네, 50% 더 가져가시는 거죠. 그게 법에 정해진 배우자 가산 비율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머님께서 40년 동안 아버지 회사 운영도 돕고 재산 모으는데 직접적으로 기여를 하셨다고 했거든요. 네,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노력 같은 건 법적으로 좀 인정받을 수 없나요? 재산 나눌 때 영향이 있을지? 당연히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여분이라는 건데요. 기여분? 네, 단순히 법정 상속 비율대로 딱 나누는 게 아니고요. 그 재산을 만들거나 유지하는데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이 있다면 그 몫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예요. 어머님의 그 40년간의 기여는 이 기여분을 주장할 아주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죠. 와, 그럼 훨씬 더 받으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송 변호사님 조언에서도 이 기여분 주장이 단순히 재산을 더 받는 걸 넘어서 나중에 뭐 협상 같은 걸 할 때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핵심이라고 강조하셨죠. 그거 말고 또 생각해야 할 권리가 있을까요? 혹시 아버님께서 이복 형제한테 미리 재산을 좀 넘겼다거나 뭐 그런 정황이 보이면 어떡하죠? 그럴 때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유류분입니다. 유류분,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설령 아버님께서 특정 상속인한테 뭐 예를 들어 이복 형제겠죠? 재산을 미리 증여했거나 유언으로 남겼다고 하더라도요. 다른 법정 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 지분, 그게 유류분이거든요. 그걸 침해할 수는 없어요. 법이 보장하는 최소 권리죠. 그래서 만약에 청취자님이나 어머님 유류분이 침해됐다. 그러면 유류분 반환 청구